오늘 장 정리하겠습니다.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연결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장도 좀 아쉬운 하루였습니다.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하시겠어요? 끝나지 않은 경기 우려감이라고 정해봤습니다. 네, 경기 우려감 게다가 또 간밤에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더 우려가 깊어졌습니다. 한마디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좀 해주세요. 네, 우선 좀 전에 말씀 주셨죠. 파월 의장 발언도 있었고요. 시장 진정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과 화요일 3일 동안 수급적으로는 좀 혼조세였지만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이제 다시 2400 이상을 지지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3일 동안 올랐던 포인트 이틀 동안 거의 다 반납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. 이 중심에는 외국인과 기관 양 매도가 있었습니다. 그러면서 양시장 모두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실적도 중요한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이 경기 침체와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이 미국 시장도 그렇고 국내 시장도 그렇고 아직 시장에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오늘 장에서 지수도 그렇고 또 개별 종목이나 업종도 그렇고 눈에 띄는 변화들이 상당히 좀 나타났습니다.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좀 압축해 주세요. 네, 우선 장중에 환율이 1,300원을 돌파했습니다. 다시 1,302원 찍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지금 1,300원 다시 아래로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.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이 환율이 다시 내려왔다는 점은 시장이 그렇게까지 사실 나쁘다는 부분은 아니거든요. 이 국내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고 외국인 팔았고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굉장히 우려하면서 금리 계속 올리겠다. 이런 부분들까지 모두 다 그리고 경기 침체까지 모두 다 부각이 됐다 그러면 장중에만 1,300원 돌파가 아니라 이 종가에도 1,300원을 좀 돌파를 해야 되는데 장중에 돌파를 하고 종가는 지금 1,300원 아래로 지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놓고 보면은 시장은 지수는 사실 좀 많이 떨어져서 아쉽지만 그렇게까지 비관적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. 코스닥도 두 번째로는 코스닥이 750포인트가 붕괴가 됐습니다. 이 코스피도 하락을 하지만 코스닥이 좀 더 많은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. 750포인트, 사실은 750포인트에 좀 방점을 제가 찍어드렸지만 이 부분보다는 지금 11선이 이 760포인트 정도인데 어제 종가가 거의 회복을 했었거든요. 근데 이 부분도 좀 반납을 하면서 마감을 했다라는 점, 그리고 이평선을 모두 다 지금 위에 두고 있다라는 점,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차트상으로는 코스피 좀 좋지 않은 모습, 코스닥 좀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. 종목별로 살펴본다라면 오늘은 섹터로는 반도체와 2차전지 두 가지가 다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. 이 반도체는 미국 시장에서 우려감 나왔었죠. 그러면서 마이크론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락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, 국내 시장은 반도체도 영향이 있었지만 좀 더 큰 영향이 2차전지입니다. 2차전지 관련주가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전일 4.63% 하락을 했고요. 오늘 5.24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. 이틀 동안 10%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. 이 미국 공장 투자 재검토 하겠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전일도 그렇고요. 오늘도 그렇고 좀 큰 폭의 하락이 나왔고,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시작된 이 하락이 삼성 SDI로도 이어졌고요. 그리고 이 코스닥에 있는 부품주들은 좀 더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. 코스닥 최상위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LNF가 7.49%, 에코프로비엠이 6.51%, 첨보가 8.45%까지 코스피에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도 많이 하락을 했지만 코스닥은 좀 더 크게 하락하는 모습 나오면서 안 그래도 시장 분위기 좋지 않은데 2차전지가 시장을 좀 더 많이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방금 전에 말씀해주신 체크포인트 몇 가지만 좀 점검할게요. 지수 빠지는 것 대비로 원달러 환율은 그래도 제자리를 지켜내는데 시간상으로 봤을 때도 한덕수 국무총리의 구두 개입이 나온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분위기가 좀 꺾이는 건데 이런 구두 개입은 좀 일시적이지 않나, 결국에는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는 좀 더 이어질 것인가, 아니면 이 구두 개입을 피크로 해서 좀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낼 것인가, 환율 움직임은 앞으로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가요?
환율 오늘 장 마감까지도 1,300원이 만약에 넘었다 그래도 저는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것 같습니다. 왜 그러냐면 1,300원, 물론 뭐 1,200원대 후반도 부담스러운 수준이라 추가적으로 상승은,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이라는 게 달러와의 추가적인 강세는 상당히 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1,300원 넘어갔죠, 장중에. 1,300원을 넘어갔다라는 부분들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달러가 강세가 된다라 그러면 미국도 사실은 부담입니다. 미국 달러화가 강세가 되기 때문에 원화가 약세가 된다는 부분들, 수출주에 있어서 국내의 수출주들 뭐 분위기도 좋을 수 있는데 여기에 구두 개입이 있었죠. 이런 개입들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1,300원을 추가적으로 돌파해서 여기보다 더 상승, 그러니까 달러화가 더 강세가 될 가능성은 당분간은 좀 만만치는 않은, 물론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우려감이 있지만 그러면서 뭐 안전자산 선호 심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,300원을 다시 많이 넘어설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좀 낮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그리고 2차전지 오늘 낙폭이 크다라는 부분들 점검을 해주셨는데 간밤에 미증시에서도 그랬죠. 정말 꾸준히 오랜 기간 동안 상승 움직임을 이어가주던 2차전지인데 지금이 위기일까요? 기회일까요? 네,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. 2차전지 산업만 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기회가 되겠는데요. 2차전지에 있어서는 뭐 미국 시장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글로벌 경기의 이슈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. 2차전지뿐만이 아니라 뭐 건설주도 그렇고요. 다른 여타 종목주들도 이 원재료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 부분들,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곤욕을 치르고 있고요. 그리고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필요한 부품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산업입니다. 희소한 금속들도 많이 필요하고요. 관련된 다른 부품들도 많이 필요합니다. 이 모든 것들을 실어 날라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재료 가격,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고 물류 가격도 올라갔고요. 물류 대란이라서 옮기는데 시간도 더 많이 걸립니다.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2차 전지주들 투심적으로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. 뭐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해본다라면은 단기적으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 2차 전지라는 산업, 전기차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성장에 대한 가능성이 아직까지 많이 열려 있고요. 그리고 이 미국 시장의 2차 전지 뭐 전일 밤에 뭐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국내 시장보다 훨씬 잘 버텨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국내 시장은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촉발된 이 이슈가 좀 안 좋은 이슈가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좀 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 악재가 해소되는 부분들을 뭐 며칠만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하지만 길게 봤을 때는 2차 전지는 지금 자리는 굉장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그러면은요, 내일 7월의 첫 거래일입니다. 과연 어떻게 시작을 하는 게 좋을지 절대 전략 세워주시고요. 또 눈여겨볼 만한 부분들이 있다면은 이 부분도 함께 알려주세요. 네, 우선 내일 미국 6월 ISM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되는데요. 이 제조업 PMI 이 지표가 발표될 땐 항상 중요하죠. 그리고 눈여겨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. 근데 최근에는 지표가 발표되기 전에 상당히 긴장이 많이 되죠. 이 지표들마다 시장에 굉장히 큰 충격들을 줬기 때문에 이 지표를 보면서 시장의 반응들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. 이 제조업 PMI 같은 경우는 이 지표가 이제는 경기 침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, 이 지표가 시장 예상치보다 좀 안 좋게 나온다라면은 우려감 한 번 더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지표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. 하지만 국내 시장을 봤을 때 이 절대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. 이 시장이 2,400선 아래에서는 밸류에이션적으로 굉장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매력을 판단하려면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. 이 밸류에이션을 비교를 해야 되고요. 실적을 숫자를 봐야 되는데 그 이성이 작용하기 전에 공포라는 무서운 감정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거든요. 이 감정이 사그라들 때, 공포가 사그라들 때는 이성이 분명히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, 그리고 이 큰 폭의 하락이 두 번째 나왔죠, 지금. 이 한 번 경험을 했고,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또 나오고 있는 하락이기 때문에 시장의 공포감은 이전보다 훨씬 덜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이 환율도 어느 정도 안정세를 1,300원에서 안정세라기보다는 추가적으로 원화가 더 약세가 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시장의 추가 하락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. 그리고 눈여겨봐야 될 종목은 이제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, 그리고 미국에서 실적 발표 시즌이 다가오고 있죠. 실적 호주 종목들, 그 중에서도 미국에서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면서 국내와의 커플링을 이룰 수 있는 종목들 우선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
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였습니다. 지금 재차 2차 하락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하지만 앞서서 보여줬던 것만큼 또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도 익숙해지고 학습이 좀 되다 보니까요. 너무 깊게 빠지지는 않을 것이니 그 이후를 내다보며 전략을 세워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. 그리고 실적 호주 종목군들 주목하자. 요즘 들어서 심심치 않게 증권사 레포트가 좀 나오는데 이에 따라서 주가 희비가 뚜렷하게 엇갈리더라고요. 분위기 안 좋아도 목표가가 상향되거나 혹은 또 실적 전망이 좋아지는 종목은 강세 흐름 띄기도 합니다. 잘 찾아보시면 대안이 있을 거예요. 7월 달도 저희 토마토TV와 성공적인 전략 세워보시고요. 이어지는 진짜 쉬운 진단 시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말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. 지금도 망설이고 계시다면 이 시간 좀 용기 내보셔서 기회 잡아보시죠.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.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. 내일 아침에 기분 좋게 다시 찾아뵐게요.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